통계적 추정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목이 좀 쉬어서 좀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통계적 추정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조사하고 싶은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합시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모집단의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샘플링을 할 거예요. 표본을 만든다는 거죠. 일부를 가져다가 표본을 만드는 이 과정을 교육과정상 크기 n을 임의 추출한다 라고 합니다. 크기 n을 임의 추출해서 만든 걸 우리가 표본 집단이라고 합시다. 그 표본 집단의 확률 변수를 x바라고 하면 이 x바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x바의 이름이 표본 평균이야. 선생님, 표본 집단의 확률 변수 x바를 왜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얘가 왜 이름이 표본 평균인지 얘기해 볼게요. 앞으로 계속 가끔씩 사용하게 될 예시인데요. 마트에서 마트에 파는 전구의 수명을 알아본다라고 합시다. 마트에는 엄청 많은 전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2개를 사왔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크기 2를 이미 추출했다. 크기 2로 임의 추출했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표본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2개의 수명을 재봤어요. 하나는 9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11시간이었다면 이들의 평균을 뭐라고 할 거야? 10시간이라고 하겠죠. 그 10시간이 나온 얘가 평균 아니겠어?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게 될 x바들 중에 하나겠죠. 이걸 x1바라고 하면 얘가 x1바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조사하는 게 아니죠. 크기 2로 계속 조사를 하는 게 이 안에 있는 표본 집단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사왔어. 또 한 번 사왔더니 하나는 10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11시간이었어. 그러면 그렇게 조사한 평균 10시간, 11시간 쓸 수 없으니까 10시간, 11시간 쓸 것 같으면 그냥 마트에 있는 걸 하나씩 재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수명을 잰 게 10시간, 11시간이었으면 x2바를 10.5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아, 그렇게 나타난 게 x2.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x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x바가 표본 평균이 된 이유를 알겠죠. 이것들의 평균이었다. 이것들의 평균이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지울게요. 요 마트 얘기는 앞으로 자주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크기 n을 이미 추출한 요 모양을 우리가 표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상황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구나, 그냥 n개를 뽑았구나, 요렇게 생각해주면 마음 편하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크기 n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을 만들었어. 그러면 첫 번째 해당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예요. 우리가 통계를 한다는 건 분포를 알아보는 거예요. 분포를 알아본다는 건 평균과 분산을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표본 집단 x바에도 평균이 있겠지. 어떻게 읽어야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읽어야 되죠. 표준 편차도 있을 거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읽어줘야겠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여러분들은 실은 이것만 알면 돼요. 얘는 모평균하고 똑같더라. 얘는 표본 아니죠. 모집단의 선생님 글씨 너무 못 쓰죠. 죄송합니다.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요게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분포의 관계예요. 별거 아니죠.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왜 그런지 얘기해 줄 건데, 그 왜 그런지까지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집단의 평균, 다시 말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똑같더라. 모집단의 분산을 n 크기로 나눈 거죠. n으로 나누면 표본 집단의 분산 괜찮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잖아. 요 정도는 괜찮죠. 우선 요 느낌을 먼저 알아볼게요. 내가 왜 그런지 얘기해 줄 건데 요 느낌만 얘기해 줄게요. 왜 이게 같냐 하면 내가 마트에 있는 전구의 수명을 알고 싶어. 다 조사할 수 없잖아. 다 조사할 수 없으니 어떻게 표본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n이 2인 표본을 만들었어. 크기가 2인 표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x1바 한번 뭐 아까 얘기한 그걸로 예를 들면 x1바가 10이야. 뭐 x2 바는 10.5야. 뭐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겠죠. 이것들의 전체 평균 뭐예요? 마트에 있는 모든 전구를 사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모두 다 평균을 낸 걸 다시 평균을 내면 원래 있던 전구 수명의 평균하고 똑같겠지. 물론 이론적인 얘기죠.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느낌이 오죠. 왜 얘네들이 이 EX 바와 EX가 똑같아야 되는지, 똑같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표본이 만들어지면서 평균을 낸 거야. 그것들의 전체 평균이니까 원래 있던 것의 평균과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걸 확인하는데 요 임의 추출 요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요 임의 추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실은 독립시행을 말하는 거야. 독립시행은 뭐예요?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n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만약 마트에 있는 콜라들 중에서 한 병 더가 나온다는 건 누가 가든 같은 상황으로 봐야겠죠. 왜? 너무 많은 콜라들이 있으니까 누가 가든 한 병 더가 나올 확률을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실 안에 10개의 콜라가 있었는데 한 병 더를 차례로 골라내는 건 독립시행이 아니죠. 10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원 추출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독립시행으로 뽑는 거구나. 이해되죠?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이 임의 추출은 독립시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과 1과 2라고 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주머니 안에 0, 1, 2가 적힌 공이 한 개씩 있다라고 하면 0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2가 나올 확률도 3분의 1일 거야. 그럴 때 여기에서 n이 2인 표본을 만드는데 표본을 만들 때는 뭐라고요? 독립시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x바라는 건 0과 0이 나온 경우도 있는 거지. 복원 추출이니까. 이해되죠?
0, 1, 2가 나왔을 때 0, 1, 2가 나왔을 때 그때 얘의 평균, x반은 평균이 0과 0의 평균, 0과 1의 평균, 0과 2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평균이 나타나겠죠. 2분의 3인가요? 1이고 2분의 3이고 2인가 봐. 그렇다면 x바가 나타날 수 있는 건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0도 있고 2분의 1도 있고 1도 있고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말하는 거라는 거 알겠지요? 2도 있고 2부 바보다 그치 2분의 3도 있고 2도 있고요. 그때의 확률은 어차피 얘네들 확률이 다 똑같았으니까 얘가 9개 중에 1개죠.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의 확률인가 봐. 여기에서 이거 2x 구할 수 있잖아. 모집단의 평균 어떻게 구해? 곱하고 쭉 더하면 되지만 실제로 뭐야? 요런 관계의 확률이니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2x 바도 구할 수 있어. 여기다 적으니까 좀 이상한가요? 2x 바도 구할 수 있어. 2x 바는 곱해서 더하겠지만 이렇게 대칭적으로 확률이 나타났으니 얘가 평균이겠죠? 어때요? 모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2x와 2x바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서 분산을 구해보고 여기에서 분산을 구해보고 여기에서 분산을 구해보면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건 생략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안 해봐도 상관은 없고 요걸 이해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요렇게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지우고 요 임의 추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 이제 통계적 추정의 두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항상 이 태블릿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우는 것도 멍청하게 지우죠. 자, 이 임의 추출에 대한 얘기를 좀 다른 유형들이 있으니까 그 유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자, x가 아까는 그냥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 요런 느낌이었는데 똑같은 별량들 를 대표하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번엔 확률이 다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4분의 1과 4분의 2와 4분의 3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n을 크기 2로 임의 추출한다라고 해서 x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다면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과 1과 2, 0과 1과 2 이렇게 돼서 똑같이 확률 변수는 0, 평균이라고 할게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 여기가 1이고 2분의 3이고 여기에 2가 되겠죠. 그런데 가질 수 있는 값은 아까 좀 전에 했던 것과 다르지 않지만 그때의 확률은 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얘는 0과 0이 나와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0이 나왔다는 건 0이 나왔다는 건 독립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도 0이 나왔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첫 번째 뽑을 때도 0이 나왔고 두 번째 뽑을 때도 0이 나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보여요? 0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여기에 들어가는 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16분의 1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되죠?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요 2분의 1이 나오는 건 요 2분의 1이 나오는 건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어떻게 나온 거야? 0과 1이 나왔거나 아니면 1과 0이 나왔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은 0과 1이 나오는 확률하고, 요거 잘못 썼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요게 2분의 1, 이거 다 더하면 1이 안 되니까 아이고 이거 이상하겠네요. 이거 2분의 1로 하고요. 요게 4분의 1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 이상했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4분의 2라고 써있지만 2분의 1로 바꿔서, 그러니까 0과 1이 나온 4분의 1과 2분의 1로 나온 거야. 또는 1과 0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8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8분의 1, 8분의 1, 8분의 2. 아, 여기에 들어가는 게 8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약분도 할까요? 뭐 상관없긴 한데 약분하지 말고 우리 나중에 확률의 합이 1이 확실한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8분의 2지만 16분의 4로 적어볼까요? 네,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지금 요거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1, 1, 1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2와 0, 4분의 1과 4분의 1 또는 1과 1, 2분의 1과 2분의 1 또는 4분의 1과 4분의 1이죠. 0과 2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16분의 6인가요? 아이고 헷갈려라. 맞는 것 같죠? 얘가 이게 지금 얼마야? 16분의 4잖아요. 16분의 6 이렇게 돼. 여기에 들어가는 게 16분의 6이야. 같은 요령으로 여기 16분의 4가 될 것이고 16분의 1일 테니까 어때? 16분의 16, 1이 맞죠? 요렇게 이제 X바의 분포를 확률 분포표로 나타낼 수 있으면 요런 유형의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어요.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이야. 1과 2와 3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시다. X가 1일 때 확률을 아까랑 똑같이 써볼까요? 그럼 X가 1일 때 확률을 4분의 1, X가 2일 때 확률을 2분의 1, X가 3일 때 확률을 4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X에서 n 이퀄 3인 표본을 만든다고 합시다. n 이퀄 3인 표본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 거니까 X바가 2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X바는 뭐라 그랬어? 평균이라 그랬지? X바라고 하는 건 평균이에요. 뭐예요? 3분의 편의상 x1, x2, x3이라고 합시다. 그 값이 2가 된 거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6이 된 거지. 그렇다면 더해서 6이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x1, x2, x3의 순서쌍이라고 할까요? 1과 2와 3 요렇게 나와야만 더해서 6이 될 수가 있지? 그러네요.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2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3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데 이거 곱하기 3팩토리얼 괜찮아요?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런 거죠? 얘가 1, 2, 3이 나열돼야 되죠. x1, x2, x3이 1, 2, 3이 나열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곱하기 3팩토리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의 확률은 얼마야? 4, 4, 16분의 6, 8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죠? 선생님 말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요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의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통계적 추정의 두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통계적 추정의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모집단이죠. 모집단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선생님 글씨 너무 못 써요.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글씨 못 쓰지? 자,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표본은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면 표본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요거 잘해야죠. 그냥 표준편 평균은 똑같지만 이해될 거예요. 평균은 똑같지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 조금 전에 설명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x가 그러니까 모집단이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본을 만들 때 n이 충분히 크면이에요. n이 충분히 크면 x반은 표본은 그래도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요 얘기를 잠깐 해보면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이 그랬죠. 임의 추출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표본을 만들 때 임의 추출하는 건 뭐라 그랬어? 독립시행이라고 했지. 독립시행에서 n이 충분히 크면 어때요? 독립시행에서 n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 우리 이항 분포에서 공부했었죠. 그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